막판에 열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상하다. 그랬죠? 어떻게 특정 후보의 투표함이 막판에만 열릴 수 있냐. 그래서 그 결과로 시간순이 아닌 역순으로 보면 투표가 끝나는 새벽 0에는 문재인 후보가 거꾸로 이기더라. 그죠? 4시간 이상.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연화현상은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방송이 먼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죠. 2는 더 이상하게 그 함이 도착 안 했는데 아직 함이 도착 안 했는데 방송이 먼저 됐어. 이런 케이스들은 특히 초반에 개표 초반에 몰려 있었다. 100개 이상. 투표소와 개표소의 거리 그리고 투표로 기록된 투표 마감 시간. 선관위의 공식 문서로만 봤을 때 투표함이 도착 안 했는데 아직 개표가 되어서 방송이 이미 된 사례들. 연화현상 2였죠.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아직도 논리적으로 설명한 답은 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양자역학이니 이런 것만 왔죠.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낸 거는 뭐냐면 기계가 분류를 못한 미분류표들이 있는데 미분류표를 분류했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5.1대 4.9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겼다면 그렇게 기계가 분류하지 못했다고 토해낸 것도 5.1대 4.9로 분류가 돼야 될 텐데 대충 그 정도 선으로. 왜냐하면 100만 표나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근데 여기서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 박근혜 후보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류됐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얘기하기로는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연령대가 높고 손도 떨리고 그러니까 잘못 찍었는데 잘못 찍어서 기계가 이건 미분류로 분류했는데 사람이 보니까 칼에 걸쳐 있어가지고 다 분류된 거 아니냐. 그런 상식적인 추론들을 하였으나 실제 봤더니 연령대가 오히려 높은 지역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개표 결과와 미분류의 결과가 격차가 없다고요. 그 격차가 따라 같이 가면 큰 문제가 없죠. 50세 이상이 많은 그 행정구역에서의 결과치인데 50세 이상 10개 지역 이걸 사실 25개 지역까지 확대해가지고 봤어요. 왜냐면 250여 개 지역구니까 그거를 10%씩 그러니까 25개까지 확대해서 봤는데도 여전히 현상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거하고 아무 상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전라남도 고흥군은 연령대가 높지만 득표차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특이 현상이죠. 여기 상위 10개, 상위 25개도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49세 이상이 많은 지역을 보면 격차가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예상과. 나이가 젊고 지역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미분류표가 박근혜한테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미사 현상을 설명하시고 했고 또 하나 나왔던 퀴즈는 박무현상. 박빙에서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2014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산시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 같은 경우에요. 무수 오고돈. 최초로 새누리당이 아닌 부산시장이 탄생하나 할 정도로 득표차가 겨우 2만 표입니다. 이 격차가. 그런데 무효표가 5만 표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득표차는 겨우 4만 표입니다. 200만 표씩 득표, 250만 표 가까이씩 득표했거든 각각. 남경필과 김진표 접전이었어요. 겨우 4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무효표는 14만 표, 15만 표예요. 박빙인 지역에서 양 후보 간의 득표차를 넘어서는 몇 배나 무효표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사퇴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상식적인 추론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들은 그럼 맞느냐? 후보가 많고 후보가 사퇴한 경우에 무효표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전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그걸 설명하시오. 퀴즈고. 그리고 제보를 바라는 게 3건이 있어요. 관련해요. 이 사실은 관련 데이터 전체를 저희가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 올렸거든요. 그 18대 대선의 모든 지역구, 모든 투표소에 모든 투표록과 개표 사항표가 다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다운받아서 분석해 보실 분들은 분석해 보시라고 했더니 실제로 막 분석해서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분들의 분석도 기다리고 있고 세 가지 제보를 바라는데 이 제보를 해달라는 이유는 제보를 받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대선 투표 당일날 투표를 안 하고 투표지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거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투표를 부정해. 선거를 부정해 하면서 갖고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있어요. 잘 안 집어넣고.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제보를 해주세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6시 딱 되면 원래 6시까지 줄 쓴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이후 투표할 사람들한테는 6시 번호표를 나눠줘요. 그때까지 줄 쓴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러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6시 23분에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번호표 받고. 그런 사람들도 발생해요. 그러신 적이 있는 분들. 그때 저한테 제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막판에 막 허겁지겁 왔어. 땡 하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번호표를 안 받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막판에 투표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은 동네에서는. 그냥 뻔하니까 6시 3분에 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뭐 번호표 받아 자기 혼자 뛰어왔는데 그럼 그냥 그때 그냥 투표하고 가기도 한단 말이죠. 번호표 안 받고 마지막에 투표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시사 KFC 지메일로 내가 그랬어. 나 어느 동네 사람인데 본인 이름 안 밝혀도 돼요. 그런 사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제보를 바랍니다. 정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제보 안 날 것 같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숫자를 맞춰보다가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 예외를 다 찾아보는 거거든요. 예외적인 상황들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하니까 꼭 이 방송을 혹시 보시고 혹은 내가 그때 그 친구 그랬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이 막판에 열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상하다. 그랬죠? 어떻게 특정 후보의 투표함이 막판에만 열릴 수 있냐. 그래서 그 결과로 시간순이 아닌 역순으로 보면 투표가 끝나는 새벽녘에는 문재인 후보가 거꾸로 이기더라. 그죠? 4시간 이상.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연화현상은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방송이 먼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죠. 2는 더 이상하게 그 함이 도착 안 했는데 아직 함이 도착 안 했는데 방송이 먼저 됐어. 이런 케이스들은 특히 초반에 개표 초반에 몰려 있었다. 100개 이상. 투표소와 개표소의 거리 그리고 투표로 기록된 투표 마감 시간 선관위의 공식 문서로만 봤을 때 투표함이 도착 안 했는데 아직 개표가 되어서 방송 이미 된 사례들 연현상 2였죠.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아직도 논리 많고 후보가 사퇴한 경우에 무효표를 갖다가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전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그걸 설명하시오. 퀴즈고 그리고 제보를 바라는 게 3건이 있어요. 관련해요. 이 사실은 관련 데이터 전체를 저희가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 올렸거든요. 그 18대 대선의 모든 지역구, 모든 투표소에 모든 투표록과 개표 사항표가 다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다운받아서 분석해 보실 분들은 분석해 보시라고 했더니 실제로 막 분석해서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분들의 분석도 기다리고 있고 세 가지 제보를 바라는데 이 제보를 해달라는 이유는 제보를 받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대선 투표 당일날 투표를 안 하고 투표지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거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이쪽으로 설명한 답은 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양자 역학이니 이런 것만 왔죠.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낸 거는 뭐냐면 기계가 분류를 못한 미분류표들이 있는데 미분류표를 분류했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5.1대 4.9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겼다면 그렇게 기계가 분류하지 못했다고 토해낸 것도 5.1대 4.9로 분류가 돼야 될 텐데 대충 그 정도 선으로 왜냐하면 100만 표나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근데 여기서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 박근혜 후보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류됐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얘기하기로는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연령대가 높고 손도 떨리고 그러니까 잘못 찍었는데 잘못 찍어서 기계가 이건 미분류로 분류했는데 사람이 보니까 칼에 걸쳐 있어가지고 다 분류된 거 아니냐. 그런 상식적인 추론들을 하였으나 실제 봤더니 연령대가 오히려 높은 지역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개표 결과와 미분류의 결과가 격차가 없다고요. 그 격차가 따라 같이 가면 큰 문제가 없죠. 50세 이상이 많은 그 행정구역에서의 결과치인데 50세 이상 10개 지역 이걸 사실 25개 지역까지 확대해가지고 봤어요. 왜냐면 250여 개 지역구니까 그거를 10%씩 그러니까 25개까지 확대해서 봤는데도 여전히 현상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거하고 아무 상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전라남도 고흥군은 연령대가 높지만 득표차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특이 현상이죠. 여기 상위 10개, 상위 25개도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49세 이상이 많은 지역을 보면 격차가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예상과. 나이가 젊고 지역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미분류표가 박근혜한테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미사 현상을 설명하시고 했고 또 하나 나왔던 퀴즈는 박무현상. 박빙에서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2014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산시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 같은 경우에요. 무수 오고돈 최초로 새누리당이 아닌 부산시장이 탄생하나 할 정도로 득표차가 겨우 2만 표입니다. 이 격차가. 그런데 무효표가 5만 표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득표차는 겨우 4만 표입니다. 200만 표씩 득표, 250만 표 가까이씩 득표했거든 각각. 남경필과 김진표 접전이었어요. 겨우 4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무효표는 14만 표, 15만 표예요. 박빙인 지역에서 양 후보 간의 득표차를 넘어서는 몇 배나 무효표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사퇴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상식적인 추론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들은 그럼 맞느냐? 후보가